오늘 부산에 저희가 왜 왔죠? 설계사 강의가 있어서 네, 부산에 저희가 오셨습니다. 정상권에서 되게 큰 그 GA 대리점에 강의를 왔는데 이재모 피자를 맛있게 먹고 30분,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설계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. 아무래도 요새 설계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보험을 가입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지해야 되는지 얘기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누군가 거셨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쵸. 사실 이제 고지 업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저희는 되게 이게 일상적인 건데 일반 보험 가입자분들한테는 고지 의무라는 게 참 이게 뭐야.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지? 이런 거 몰라서 왜 중요한지 전 그걸 꼭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지 의무가 과연 무엇인가요? 고지 의무는 이제 뭐 계약장 알릴 의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보험을 가입하는 피보험자분이 본인의 병력을 얘기하는 걸 이제 고지 의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이 보험료를 주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픈 사람이면 이 정도 가격으로 안 된다는 거니까 서로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아픈 사람을 가입시킬 수 없고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더 싸게 할 수 있고 보험료를 그렇죠.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 예전에는 우리 공부할 때는 표준체라고 해서 공부할 때는 31155 맞나요? 네, 맞는 거. 네네네. 3개월 이내 뭐 치료 모든 것들 그럼 1년 이내에 추가검사, 재검사. 그리고 뭐 질병 의심 소견? 5년 이내에 입원, 중대질환 이런 게 이제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를 외우지만 오늘 이거를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도 건강고지형이라 해가지고 10년 정도 더 난 병원을 안 갔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보험료를 더 왕창 싸게 해주는 이유는 더 건강하니까 더 병원 갈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. 않는다고 통계적으로 가정을 하니까 건강고지 상품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병원을 또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약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유병자 상품도 정말 너무 많다. 유병자 시장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거죠, 보험 쪽에서는. 그렇죠. 왜냐면 모든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이 유병자시고 예전에 유병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은 나빠하시고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오히려 유병자 보험이 더 커지고 있고 그렇게 가입하시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. 저도 실제로 유병자로 보험을 가입했거든요. 그래서 유병자가 생각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것도 있고 역선택이 생기기도 하죠. 희한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지 의무를 잘 안 지키면 어떤 안 좋은 효과가 있나요? 고지 의무를 만약 위반했다, 보험을 가입할 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해서 그게 만약에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시킬 수도 있고요, 일정 기간 안에.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험업체도 거절할 수 있죠.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금도 못 받고 그쵸. 보험도 해지되고 해지되는.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더 최악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그때 가서 후회하고 보험을 가입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쉽지 않다. 추가로 보험 가입하는 것도 어렵죠. 그쵸. 그렇죠. 왜냐면 뭐 간단하게 내가 감기 걸려서 고지 의무 위반이 됐는데 그때 다시 보험 가입한 거 쉬운데 내가 만약에 뭐 암이 걸렸다 그러면 사실 보험금도 만약에 못 받고 계약도 해지되고 보험도 뭐 가입도 못하고 그런 게 뭐 보험 사기 전력이라고 해가지고 뜨면 또 보험 가입도 앞으로 어렵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이런 고지 의무는 어떻게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그냥 피보험자,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정말 본인이 다녀왔던 병력을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최근에는 뭐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사평가원 같은 곳에서 본인의 진료 기록을 열람을 해서 일정 기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. 국세청 자료나 맞아요.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갔던 병원의 이력들을 보고 심지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병력이나 약 먹은 것까지 다 뜨니까 내가 깜빡 잊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. 있죠. 보험사는 오히려 그것을 또 활용해서 그 사람의 이제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록들도 확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고지 의무를 사람들이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비슷하게 좀 이거랑 다른 의미로 통지 의무를 하는 게 있는데 통지 의무는 무엇인가요?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발생하는 피보험자 의무라고 하면은 통지 의무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그 피보험자가 갖는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내가 직업이 바뀌거나 또는 뭐 대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또는 주소가 바뀌는 것들 그게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꼭 알려야 된다라고 보는 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설계사분들이나 이제 주변의 고객분들이 요즘엔 워낙 정보도 많이 공개되어 있고 똑똑하시다 보니까 무조건 3년만 버티면 보험금도 유지되고 보험금도 받고 보험 해지도 안 된다 그쵸. 라고들 하는데 이 말은 맞는지 개인들마다 또는 바라보는 견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년이 지나도 에이즈라든지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계약 계약이라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. 그리고
그 3년이 지나도 실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악의적이다라고 봐서 최근에는 보험 사기로도 좀 문제를 삼는 것 같아요. 손사님 생각은 어떠세요? 저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약관에는 뭐 3년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은 약관에 있는 것들은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10년, 20년 된 계약도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 특별방지법을 적용해서 고지의무 위반을 사기로 했다. 그래서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도 폐지되고 돌려받는 돈도 없고 심지어 보험 사기까지 그런 거 연루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픈데 보험도 안 돼, 돈도 못 받아, 최악의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3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이 사실 정말 이론적으로 잘 따지면 비껴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죠, 과거에는. 실제로. 솔직히 말하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그렇게 좀 편법을 써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정말 감기 같은 것도 고지를 꼭 해야 되는지 최근에 작년인가에 뉴스를 하나 보니까 암 진단 받으신 분이 그 감기약 처방받은 것 때문에 고지를 안 해서 보험이 해지된 사례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감기약도 고지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사실 오늘 아침에 넘어졌는데 이거 가지고 보험 조사가 나왔고 너 감기를 고지 안 했네? 라고 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통 넘어갑니다. 왜냐면 제가 앞으로 보험금을 많이 받을 사람인지 딱히 확인이 안 되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암이 걸렸다, 중대한 질환이 걸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쨌든 앞으로도 많이 아플 확률이 높고 심지어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무조건 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죠. 근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다 고지하게 되면은 과연 정말 건강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실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는 건강 상품보다는 유병자 상품이 너무 많아졌고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병원을 가셨던 분들도 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험회사 직원들도 이런 건강고지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스태프분들은 유병자 상품은 그들조차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좀 오해가 많이 없어졌고 유병자 상품이 더 유리하신 분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보험을 유리하게 가입해봤자 내가 잘못 가입하면 헛돈 쓰는 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좀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고지 의무 위반을 지키는 건 맞는데 고객분도 어느 정도 잘 지켰는데 억울하게 보험회사에서 좀 무리하게 고지 의무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나요?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청약서가 있는데 청약서상의 질문에 보면은 뭐 질병 의심 소견이나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같이 좀 뜻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. 이거를 보험회사는 본인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보험도 해지시키고 보험질에도 거절하는 경우들이 요새는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냐면 어쨌든 문구를 해석하고 병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 확실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정말 의학적으로나 보험 약관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복잡한 이유가 많아서 이런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일단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분이시면은 설계사분하고 상담을 받아보신다거나 만약에 설계사분이라면은 뭐 손해사정사나 또는 뭐 변호사분이라든지 이런 보험 쪽 전문 업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서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것도 전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소비자 쪽에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같이 좀 항변해서 다시 한번 분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맞춰보려고 합니다.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게 100% 틀린 건 아니라는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간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. 기억에 남는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반전해서 소득사정으로 잘 해결했던 기억에 남는 의뢰인분이 계신가요? 지금 제일 많이 접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아요. 뭐 암 진단을 받거나 또는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진단 받으시는 분들 진단금을 신청했는데 고지하지 않았다. 뭐 고혈압이나 당뇨라 또는 특정 질병 고지하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받고 폐지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를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정서를 제출하게 되고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멋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. 저희가 이제 강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, 맞아요. 어쨌든 저희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꼼꼼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기회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게 최근에
3월부터 좀 많이 2월부터 시작하고 최근에 더 잘 받는